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 간부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있었죠. 감사원 조사 결과 실제로 900건에 가까운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관행처럼 반복된 비리를 바로잡겠다며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벌였는데요. 그런데 정작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감사원의 직무 감찰 결과 지난 10년 동안 경력 채용 과정에서 무려 878건의 규정 위반이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전수조사 의지를 밝힌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대전과 충북 등 전국 시도선관위를 자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감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상의 이유를 들어 정부 공개 청구도 거부했습니다. 감사 내용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외부로 유출돼 알려진 충북 선관위의 지난해 감사 결과만 봐도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했습니다. 선거 경비를 정당한 보고나 결제 절차 없이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횟수만 660건, 금액은 무려 230억 원을 넘었습니다. 지역 선관위에서 드러난 상시적인 내부 비리에도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선관위의 태도가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지 그런 거 제시하지도 않고 무조건 정보를 비공개하겠다는 건 그 기관의 어떤 도덕성이나 윤리성에 크나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공개 청구 제도의 취지와 무색하게 선관위의 비리 실태와 후속 조치 여부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세종시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금강에 추가로 대형 교량 건설이 추진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세종시 조성 후 금강의 6번째로 신설될 예정인 교량은 가칭 금강대교로 교량 위치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전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금강대교 위치는 금강 남쪽 3생활권과 금강 북쪽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완공되면 정부 세종청사와 국회 세종의사당으로의 접근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산경찰서는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50대 활동지원사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활동지원사는 최근 한 달 사이 공주에 사는 20대 지적장애인의 얼굴을 때리고 베개로 덮고 몸으로 누르는 등 폭행과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장애인 자활센터 소속 활동지원사인 가해자는 여러 해 동안 피해자의 집에 방문해 식사와 목욕 등을 지원해왔는데 가족들이 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TV를 통해 학대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나무 꽃가루인 송화가루 날림 시기가 매년 빨라지고 있고 올해는 이달 초 시작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최근 15년간 축적한 침엽수 4종의 꽃가루 날림 시기를 분석한 결과 소나무는 매년 0.3일, 잣나무 0.8일, 주목 0.9일, 구상나무는 하루씩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소나무는 이달 초, 잣나무는 중순쯤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수목원 측은 침엽수 꽃가루 날림 시기가 빨라지는 건 기후변화의 뚜렷한 지표라며 예측 모델 개발 등으로 생태계 영향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 일부 학교 급식 중단 사태는 결국 조리원들의 일이 너무 힘드니 노동 강도를 줄여달라는 오랜 요구가 터진 건데요. 하지만 신규 채용을 해도 지원자가 적고 뽑아놓은 인력은 중도 퇴사하면서 결혼이 또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근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최근 조리원을 포함한 교육 공무직원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조리원 평균 지원 경쟁률은 1.5대 1. 4년 전 3대 1이 넘었던 걸 감안하면 일단 지원 자체가 크게 줄었습니다. 일이 힘들고 급식실 환경 때문에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호도가 낮아진 겁니다. 계란말이 한 번 하게 되면은 기본 그 계란 판수로 60판이 넘게 들어오다 보니까 깨는 시간만 거의 1시간, 두 명이 달라들어도. 세종과 충남도 합격자만 놓고 보면 미달률이 20-30%에 달합니다. 특히 충남은 시군별 차이가 큰데 대기업 단체급식 사업장이 많은 아산시의 경우 미달률이 50%에 육박합니다. 물론 시도교육청이 결원을 감안해 20% 정도 예비 인력을 더 채용하기 때문에 실제 미달률은 이보다는 낮고 대부분 기간제, 대체 인력으로 채우고는 있습니다. 조리실 인력의 구조적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공개한 조리원의 6개월 이내 조기 퇴사율은 매년 적게는 10% 안팎, 많게는 30%가 넘습니다. 신규 채용도 미달인데 정년을 채우지 않는 중도 퇴사로 결원을 더 키우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겁니다. 일단은 인력을 최대한 충원을 해서 노동 강도를 떨어뜨려 놓으면은 신규 채용된 인원이 중도 퇴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그 퇴사율이 현격하게 낮아진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세종시 교육청은 갑작스러운 연차 사용이나 장기간 병가에 대비해 교육청과 학교지원본부가 각각 대체 인력을 채용해 수급하고 있습니다. 급식 중단 사태를 빚은 대전도 비슷한 대체 전담 인력제를 추진하는데 노조 측은 현재 구상 중인 10명에 2배는 돼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세종은 여기에 서울, 경기, 부산 등에 이어 올해 안에 조리용 로봇팔 도입 등 일부 시스템 개선도 추진합니다. 조리움 예방을 위해서 룸을 갖춘 형태로 조금 튀김 로봇을 제안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최초로 조금 조달청에 수요자 제한형 시제품, 혁신 시제품의 모델로. 또 교원단체 총연합은 학교 급식실을 국가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 시 최소한의 인력은 유지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천안시가 지난해 9월에서 10월 65살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결과 66.7%가 지역사회 환경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주거와 생활 환경에 대한 질문에는 80.4%가 현재 거주 주택에 만족하지만 주방 욕실과 생활 공간 크기, 임차료, 주거 관리비 등 비용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에는 47%가 건강하다라고 답했으며 현재 근로 중인 노인 비율은 30.6%였고 근로 사유는 생계비와 용돈 마련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역 대학들이 글로벌 대학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순천향대는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인 타임스 고등교육이 발표한 2025 더 세계대학 평가에서 의학과 생명과학, 컴퓨터과학, 공학 등 4개 분야에서 영역별 순위에 이름을 올렸고 특히 의학 분야는 지난해 기준 세계 순위권이 100위가량 상승했습니다. 우송대도 국제화 역량 부문에서 국내 대학 1위, 아시아 36위를 차지했고 아시아 대학 종합 랭킹 501위에서 600위 사이에도 진입했습니다. 대전에서 유일한 시립도서관인 한밭도서관 개관 36년 만에 두 번째 시립도서관인 동대전 도서관이 동구 가양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인 도서관에는 어린이 공작실과 청소년 창작실 등 4개의 창의 체험 공간과 자료실이 마련됐으며 특히 가양동의 한자 의미에서 착안한 빛의 서가를 조성해 이용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김문수 대선 경선 최종 후보가 첫 충청권 행보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기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최종 후보인 김문수 예비후보가 출마 선언 후 처음으로 충청을 찾았습니다.
막바지에 접어든 당 경선에서 당원 표심 잡기에 나선 행보로 풀이됩니다. 첫 일정으로 최민호 세종시장과 만난 김 예비 후보는 6.3 대선의 뜨거운 화두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은 이미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고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도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완전히 옮기는 문제는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의 판결하고 이제 이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대전과 충남에서도 지역 관련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충남 서산과 태안, 서천, 보령 등 세안을 중심으로 획기적인 교통 개선이 있어야 한다며 앞서 밝힌 대전 충청 광역 급행철도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대전 교도소 이전과 대전 충남 통합,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이장우 대전시장에게도 적극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다음은 더 좋지만 우선에 가능한 데부터 통합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도 높이고.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의 거짓말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나 엄정하고 무서운지를 깊이 깨닫고 스스로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퇴 의사를 밝히며 사실상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후보 등록 이후에 구체적으로 단일화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는 이틀간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내일 제5차 전당대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MBC 뉴스 최경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지역 정가도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납득할 수 없었던 항소심 결과를 바로잡은 것으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며 사법 리스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부끄러운 결정으로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필 규정이라며 양심이 있다면 더 이상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시는 것이 답이라고 올렸습니다. 충남도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합동점검반은 재해 예방 사업 조기 추진 대책을 마련하고 홍수 시 재해 취약 시설을 살펴보는 한편 주민 대피 장소와 비상경보 근무 체계 등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올해 지방하천 정비 사업 40곳에 1,122억 원, 재해 복구 사업 198곳에 2,881억 원을 투입해 집중호우 대비 피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라오스에 컴퓨터 1,000대를 전달하는 사랑의 컴퓨터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기증되는 컴퓨터는 행정용 컴퓨터 교체로 발생한 미사용 장비 500대와 시군과 교육청이 기증한 불용 컴퓨터 500대로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라오스에 배송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3년 연속 라오스에 컴퓨터를 기증하는 등 국제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대전역 일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주요 거점 시설인 어울림 그린센터 조성 사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센터는 동구 정동 일원 1,344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주차난 해소와 지역 상생 등 도시재생의 다양한 기능을 결합한 복합 공공인프라로 조성됩니다. 시는 오는 9월 공사를 시작해 내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시와 한화이글스가 협업한 꿈돌이 콜라보 상품이 한화이글스 구단 공식 SNS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번 협업 상품은 유니폼과 모자, 인형 등 16종류에 달하는 다양한 구성으로 출시됐습니다. 상품은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 순차 판매되며 각 상품의 판매 일정과 구매처는 한화이글스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